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여기 사연을 즐겨 듣는 돌싱녀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고비의 순간 알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며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무너질 뻔했던 순간에 이혼을 결심하며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나 싶으실 텐데 바로 저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엄마와 시모의 소개로 이루어지게 되었었어요. 엄마는 작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주 오는 손님이 시모였고 평소 가게에 혼자 커피를 마시러 온 시모가 비슷한 나이 또래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연스레 자식들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러는 와중 비슷한 나이대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마음이 맞았던 두 엄마는 자식들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주선한 자리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주선한 자리이니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막상 만나보니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고 소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꽤 순탄했어요. 저희는 정확히 반반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자고 먼저 의견을 냈었죠. 저기, 자기만 괜찮으면 우리 반반 결혼하는 거 어때? 요즘은 남자라고 꼭 다 부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반반 결혼도 많이 한대.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고맙지. 사실 나 혼자 집 마련하는 건 무리여서 집에 손을 벌려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 그랬어?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그러면 집은 반반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하고 살림은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살면서 더 채워 넣는 걸로 하자. 알겠어. 고마워 자기야. 이런 저희의 의견을 양갓집에서도 찬성해 주셨고 그랬기에 보다 더 순탄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짧은 설명을 더 해보자면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회사를 운영 중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차리신 회사였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물려받게 되었고 중요한 일은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운영 중이었죠.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재무도 튼튼하고 매출도 꾸준해 회사 자체가 가진 재산이 꽤 되던 터라 돈 걱정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물려받은 건물이 있기도 했고 제가 투자해서 산 집도 2채 정도가 있었고요. 제 나이에 비해 가진 것이 조금 있는 편이라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재산에 대해 다 오픈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고민도 잠시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모든 걸 오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돈이 엮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다른 얼굴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어릴 때부터 종종 봐왔던 터라 그저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만 알렸을 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이니 당연히 시댁 사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묻지 않았었고 그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남편 역시 시부는 돌아가시고 시모만 계셨던 터라 저는 저대로 시모에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남편은 남편대로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며 지냈죠. 서로가 배려하고 노력하니 당연히 큰 소리 날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산다면 행복한 날만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오래 일하던 회계팀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전산이 꼬여 세금 계산이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덕에 세금이 누락되며 과징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 엄마와 함께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를 하게 되었죠. 한참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며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여보, 오늘 늦는다고 해서 간식 좀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당신도 이것 좀 먹고 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양손 가득 엄마와 제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당황한 엄마와 저는 급하게 서류를 치웠지만 이미 늦은 것 같더군요. 남편은 서류에 적힌 큰 금액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긴 했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많이 놀란 눈치였으니까요. 우와, 이게 다 뭐야? 다 나랑 엄마가 좋아하는 거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 골라서 사왔대? 우리 남편 대단한데? 그러게, 우리 사위가 이렇게 내 취향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몰랐는걸. 고마워 사위, 잘 먹을게. 우리 사위 덕분에 내 입이 행복하겠어. 엄마와 전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남편 역시 이런 저희의 의도를 눈치챘는지 엄마와 제가 이끄는 분위기대로 따라와 주더군요. 에이 장모님, 그렇게까지 띄워주시면 저 오늘 잠 못 잡니다. 다음엔 제가 더 맛있는 걸로 대접할 테니까 시간만 좀 내주세요. 우리 장모님 너무 바쁘셔서 식사 대접 한번 하는 게 힘드네요. 알겠어. 이번에 급한 일만 처리하고 나면 데이트 한번 해. 네, 장모님. 그러면 저는 먼저 가볼게요. 여보, 빨리 마무리하고 와. 나 집에서 기다릴게. 남편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흰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 남편의 눈을 마주하며 앉아 있었고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실 아까 나 다 봤어. 아, 그래? 다 봤구나. 별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는 일이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번에 오래 있던 직원분이 그만두면서 일이 좀 꼬여서 가진금을 좀 내게 됐는데 오늘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 혹시나 남편이 걱정할까 싶어 최대한 빨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안심시켜주려 노력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그런데 도대체 당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세금을 그만큼이나 내는 거야? 아까 당신이랑 장모님이랑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티는 못 냈는데 내심 깜짝 놀랐어. 금액이 너무 커서 말이야. 아, 이번만 그래, 이번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마누라 능력 좋은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굉장한 사람이었네. 내가 더 잘해야겠어. 우리 마누라 밖에 나가서 헐헐 날아다닐 수 있게. 참나, 말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내가 당신 때문에 웃고 살아. 나라고 뭐 다른 줄 알아? 나도 당신 때문에 웃고 살아. 저 때문에 웃고 산다는 그 말. 지금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니네요. 남편 놈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을 세우며 뒤에서 추악한 웃음을 짓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여튼 남편은 이날도 제 회사, 제 재산에 대해 자세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내심 전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세세하게 묻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기도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곤란한 상황을 잘 넘긴 이후 남편은 제가 회사 일로 신경 쓸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대신해 친정엄마를 더 많이 챙겨주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늦는 날엔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오기도 했고 병원을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엄마는 더욱 남편에게 마음을 더욱 열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회사는 다시 안정권에 들어 운영되고 있었고 마침 시모의 생일이라 시모가 가고 싶다던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용돈이에요. 약소하지만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하실 때 쓰세요. 어머나, 이렇게나 많이는 필요 없는데. 일단 주는 거니까 고맙게 받으마. 다음 생일부턴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렴. 난 이렇게 너희랑 같이 밥만 먹어도 너무 좋아.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랑 이 사람이랑 부지런히 벌어서 내년엔 더 많이 드릴 테니 어머님은 건강하시기만 해주세요. 그래, 알겠어, 우리 며느리.
말도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요즘 내가 우리 며느리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다 부르다니까. 주고받는 덕담의 식사 자리 내내 웃음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시모의 생일이라 시모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엄마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니 심장이 덜컹하며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익숙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이 휴대전화 주인 따님분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지금 어머님께서 사고가 크게 나 병원으로 이송 중이세요. 지금 의식이 너무 약해서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땡땡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그리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와 남편 그리고 시모까지 병원으로 급하게 갔지만 이미 엄마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처음엔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그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이런 저를 대신하듯 남편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시모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려대더군요. 그때야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제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지만 무너진 세상에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많더군요. 엄마의 사고 처리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까지 무언가를 해야 할 건 많은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이때 남편과 시모가 참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저를 대신해 사고를 낸 상대방과 사건 처리도 해주었고 장례식장도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요. 이럴 때 남편이 있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심으로 고맙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고생 많았지? 고생은 무슨. 마리아 장모님이라 불렀지. 나한텐 그냥 우리 엄마나 진배 없었어. 당신은 좀 괜찮아? 아니다. 괜찮을 리가 없는데 내가 물으나 마나 한 걸 물었네. 당신 많이 힘든 거 아는데 당신 곁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당신 보면 가족 다 잃은 사람처럼 넋놓고 앉아있는데 당신한텐 나도 있잖아. 나도 당신 가족이니까 잊지 말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남편의 위로도 그때뿐이더군요. 알겠다 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무너져 내리는 마음에 저는 쉽사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회사 일은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 나쁜 생각들만 가득 차게 되고 좋은 곳으로 엄마도 갔을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금 찾아오는 우울함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내던 어느 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직원들이라 웬만한 일론 연락을 하지 않는데도 급하다고 연락이 왔었죠.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회사로 향했고 그곳엔 의외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당신이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어? 네, 그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급하게 회사로 가 사장실로 들어가니 아침에 출근한다며 나간 남편이 떡하니 제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황당, 당혹, 놀람. 많은 감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그 모든 감정들을 담은 표정과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죠. 그런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물음에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니 그게 당신이 요새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상심도 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길래 당신 회사 걱정이 돼서 내가 대신 나와서 일 좀 보고 있었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더군요. 회사 일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떡하니 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들 나랑 상의도 없이 무례하게 회사 일을 보고 있다니 저는 조금 날이선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건 있어? 어떤 제품이 주력인지, 이번 분기 땐 어떤 제품을 생산 라인에 올릴 것인지, 각 거래처별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지 단 하나라도 아는 게 있냔 말이야. 회사 운영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직원들이 불편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넌 그저 혹시나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그랬지. 당신도 나올 상황이 못 되고 하니까 사장 남편이 내가 자리라도 지키고 있으면 뭐가 도움이 돼도 되겠다 싶어서 말이야. 여보 생각은 잘 알겠어.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러지 마.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내가 없다고 해서 일 막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내가 없으면 더 열심히 힘내서 하는 분들이니까.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됐으니까 일단 가줄래?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 있다고 해서 나온 거라 얼른 처리해줘야 해. 저의 불호령에 남편은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고 전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저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해주던 이사님을 불러 도대체 언제부터 남편이 회사로 출근했냐고 물어보았죠. 저의 물음에 이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간 남편의 행적에 읊어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됐어요. 정확히 일주일 전부터 사장실로 출근하기 시작하더니 회사 규모부터 시작해 매출까지 하나하나 다 묻고 체크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정확히 알려주진 않았는데 사장님 책상 위에 올려진 결제 서류를 봤다고 하면 대충 계산은 썼을 거예요. 진작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사장님이 워낙 힘들어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남편분이니까요. 더 지켜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제부턴 아예 자기가 회사를 운영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급하게 사장님께 연락드린 거예요. 그럼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일이 이거였나요? 네. 아무리 사장님이 힘드신 상황이어도 일을 시켜본 적도 없는 남편한테 회사를 맡길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이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제 앞에선 회사에 대해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척하던 남편이 뒤론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던 터라 충격이 크기도 했고요. 동시에 정신이 번쩍하고 들기도 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평소 저와 이사님은 벨소리가 아닌 진동을 해두고 있던 터라 우리 두 사람의 것은 아니었고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남편의 휴대전화가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당황해 급히 나가느라 휴대전화까지 두고 간 것이었고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더군요. 평소라면 그 전화를 받았겠지만 머리가 복잡해 전화기를 지켜보기만 했죠. 이내 벨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문자를 아주 많이도 보내더군요. 연이어 울리는 알림음에 잠금 화면 밖으로 보이는 내용들만 봤는데 정말 아찔하고 혈압이 오르는 내용들밖에 없더라고요. 덕분에 저의 흐트러졌던 정신을 꽉 잡게 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아들, 오늘도 그 회사로 출근했니? 어때? 그때 봤던 것처럼 회사 규모가 생각보다 크니? 그래서 네가 챙길 거는 좀 되는 게야?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혼하는 것보단 그냥 같이 사는 건 어때? 아무래도 재산 분배하는 것보단 네가 계속 같이 살면서 그 재산 다 네 거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죽은 장모 재산도 꽤 많다며. 잘 생각해 아들. 같이 살섞고 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러는 거야. 그깟 사랑이 뭐라고 그 많은 재산 놓치려고 하니? 지금 한번 눈 딱 감으면 너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거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너무 뻔한 스토리였으니까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남편은 제 회사로 출퇴근을 하며 회사에 대해 알아봤을 테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아하니 돌아가신 엄마의 유산 목록도 있더군요. 값이 좀 되는 건물에 형광 펜칠에 별표까지 쳐댄 걸 보아하니 그 건물은 꼭 가지고 싶은 남편의 속마음도 알 수가 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 시모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두 확인했어요. 잠자는 사이 남편의 지문으로 휴대폰을 열어 문자 내역을 열어봤죠. 남편 놈이 멍청한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간 시모와 나눴던 대화들은 하나도 지우지 않았더군요. 처음부터 읽어보니 정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시모는 처음 엄마에게 접근한 것부터가 계획적이었어요. 엄마가 운영하던 커피숍 주변 상가 사람들에게서 사실 엄마가 운영하는 큰 회사가 따로 있을 뿐더러 남편이 남긴 재산이 많다는 말을 전해들은 시모는 계획적으로 엄마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죠. 1년에 걸쳐 작정하고 접근한 시모의 속내를 엄마가 알 리 없었고 시모의 계획대로 제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엄마에게 접근한 시모는 결국 저와 남편을 결혼까지 시켜버린 것이었고요. 문자 내용으로 보니 처음엔 그냥 한몫 챙겨 이혼시킬 생각이었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며 시모는 저의 모든 재산이 탐나기 시작한 거죠. 급하게 아들을 설득해 그냥 평생 제 등골을 빼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돈 때문에 인간관계 망치게 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제가 겪게 되니 그 충격은 정말 말도 다 하지 못할 정도더군요.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되니 충격이 배가 되어 돌아왔어요. 거기에다 남편에겐 상간녀까지 있더군요. 물론 시모까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자기야, 자기 이혼할 거야? 어머님 오늘 만났는데 저번엔 당장 자기 이혼시킬 것처럼 구시더니 오늘은 조금 더 기다리란 말만 하더라고. 자기 이혼할 거지?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엄마 말처럼 자기가 좀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아. 왜?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이야. 사실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 자기도 알다시피 그 여자 엄마도 죽었잖아. 그런데 남긴 유산이 꽤 되더라고. 결혼까지 하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대로 재산 조금 뜯어내고 이혼하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이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대로 뜯어내야 하지 않겠어? 재산이 그만큼이나 돼? 그래. 건물부터 집까지 한두 푼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해줘. 정말 가관이더군요. 장모님 하며 알랑방귀를 낄 때는 언제고 그 여자 엄마라고 칭하는 걸 보는데 정말 돌아가신 엄마가 불쌍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겨우 진정을 한 저는 일단 모든 문자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남편과 시모를 한 방 먹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눈치를 살피니 당장 이혼을 할 것 같진 않았고 시모의 말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저는 천천히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은근슬쩍 저에게 유산에 관해서 물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당신 장모님 유산 정리는 잘한 거야?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히 장모님 유산 목록을 보게 돼서 말이야. 보니까 건물도 있고 땅도 있던데. 당신 워낙 이리저리 바쁘고 힘들었잖아. 그런 사람이 건물이고 땅이고 신경 쓸 시간이 있을까 싶더라고. 아, 그거? 잘 정리했어. 사실 잘 정리한 것도 아니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사실은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 그래서 그것들 다 처분해서 회사에 다 쏟아부었어. 아빠가 살아생전 고생해서 일군 회사 내 손으로 망하게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엄마 유산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껐지. 남편은 제 말에 태세를 받고 침까지 튀기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뭐? 그렇게 탄탄하던 회사를 갑자기 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앞으로 걱정 없는 회사 구조였는데 그런 회사가 왜 갑자기 힘들어져? 그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정신줄을 놓고 살았잖아.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도 처리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그런데 당신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았나 봐? 언제 그런 것까지 다 살펴봤대? 그거야. 당신 말대로 장인 어른이 일군 회사니까 나도 당연히 신경이 쓰여서 그랬지. 그래서 회사는 괜찮은 거야?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긴 해. 일단 급한 불만 껐다는 거지 완전히 안정됐다는 말은 아니야. 아무래도 내 생각엔 힘들 것 같긴 해. 마지막 발악하는 거지 뭐. 저의 말에 남편은 생각이 많아진 듯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랬겠죠. 어떻게 해서든 더 뜯어내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려대던 놈인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니 볼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그렇게 눈독을 들이던 땅이고 건물이고 다 팔아 망해가는 회사에 다 쏟아 넣었다니